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생기산에 대한 다빈도 질문, 특히 이제 생기산이랑 뭐 이거 같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에 이제 제가 답을 한번 모아가지고 오늘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요. 뭐 홍삼 같이 먹어도 되냐, 경옥고, 꿀, 뭐 마늘, 마늘을 꿀에 잰 꿀마늘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런 거를 같이 먹어도 되냐, 논의는 어떠냐, 몸에 좋다는 게 많으니까요.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뭐 흑염소, 또 누가 몸에 좋다는 보약을 해서 줬는데, 아니면 여성 갱년기 증상에 먹는 뭐 여러 가지 그 건강기능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병원 약은 제가 좀 이따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병원 약이랑도 어떤 연관성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약 말고 이런 식품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기산이랑 맞지 않는 식품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은 생기산이랑 맞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생기산을 먹는 그분의 몸 상태에 그런 식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기산이랑 홍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생기산이랑 뭐 꿀이나 계피나 생강이나 마늘이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기산을 먹는 사람들, 생기산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몸에 열이 있어요. 자기는 몸이 차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정말 몸이 차요. 저도 처음에 그분 말이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기산을 써서 그 생기산이 그 사람 몸에 잘 맞잖아요. 대부분 잘 맞거든요. 맞다라는 뜻은 뭐냐? 그 사람 속에 화병이 있어요. 열 많이 받은 거예요. 순환이 안 되어서 겉으로 차가울 뿐이죠. 아무리 따뜻한 약 먹고 한의원에 가서 또 보약 먹고 침 뜨고 뭐 이렇게 별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도 그 사람 손은 여전히 차갑고 그렇죠. 여전히 몸이 춥고 피곤하고 이렇잖아요. 여전히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 잠도 잘 못 자고 기운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요, 신기하게 보약도 아닌 생기산 먹고 몸에서 열 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혈관이 막혀 있는 거고 순환이 막혀 있는 건 거예요. 근데 그런 순환이 막힌 사람이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먹잖아요. 대부분 몸에 좋다는 것들이 다 성질이 따뜻하든지 뜨거워요. 따뜻하든지 뜨거운 거를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먹으면, 여러분, 그 따뜻한 것이 차가운 데로 들어가 가지고 그걸 이렇게 데워주는 게 아니고요, 속 열을만 가중시켜요. 차가운 데는 더 차가워져요. 머리는 더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또 생기산을 예를 들어서 나는 6개월 이상 먹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보약도 먹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생기산이랑 홍삼, 지금 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보약을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 보약을 용법대로 제대로 챙겨 먹지 마세요. 아무리 6개월 정도를 생기산을 먹어도요, 여전히 그 사람 몸속에는 속열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따뜻한 거를 넣어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약을 먹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상하게 보약이 잘 안 맞아요. 보약을 먹더라도 짧게 드세요. 한 10일 이내로 짧게 드시고, 보약을 먹을 때도 생기산은 제 용법대로 드시고, 차라리 보약을 용량을 많이 낮춰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걸로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캐치를 해보세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제가 아직 몸이 성치 않거든요. 제가 외출을 잘 못하고, 지금 영상 찍을 때는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 영상 찍고 집에 돌아가면 한 2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아직도 제가 몸속에서 그 혈이 제대로 보충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한테 막 사람들이 뭐가 좋다 이런 거 좀 먹어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혈 보충하고 우리 몸이 제
상태로 제 수위대로 돌아가는데요. 본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무시하고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갑자기 좋아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그런 욕심을 과용을 하게 되면 내부 장기가 상해요.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부분이 상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좋아지다가 좀 나빠지는 거, 뒷걸음질 치는 것 같다가 또 좋아지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밀한 관찰자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강 일기 같은 것도 써보시는 거 참 좋고요. 그러면 내가 생기산을 먹고 한 달 전에 어땠는데, 석 달 전에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좀 나빠진 것 같아.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것 같았는데 왜 지금은 더 나빠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건강 일기를 써서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몸의 상태가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끝도 없이 생기산을 길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생기산을 먹다가 좀 자기가 의구심이 들면 그냥 쉬세요. 생기산 그만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또 쉬다가 보면 결국에는 또 생기산을 다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쭉 그 자기 몸의 어떤 변화 이런 거를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감지해내고 그렇죠. 거기 흐름에 맞춰가지고 비타민 용량도 정하고 또 음식도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몸에 가장 이렇게 세밀하고 전문가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를 잘 아시고요. 이런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봐요. 이거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떠세요? 그분이 막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시라고 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량은 많이 조절해서 생기산은 제 용량대로 먹더라도 그런 보약이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약재 같은 거 차로 끓인 묽은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데서 다 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절대 식품이 가볍지 않아요. 식품도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뭐 한밤중에 라면을 먹고도 다음날 멀쩡하잖아요. 그렇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남들이 다 잘 먹는 것도 자기가 먹으면 몸에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인에 대해서 스스로 잘 캐치를 하는 것, 스스로 터득해서 그것을 자기 몸에 맞춰서 적용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거 바탕 위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 이런 거를 잘 참고를 해서 적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죠. 제가 지금 또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약국에 오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당뇨 환자가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당뇨가 많대요. 당뇨는 이제 피 속에 혈당,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몸이 다 뜨겁다는 거 아세요? 몸이 찬 사람은요 절대 당뇨가 안 걸려요. 나는 당뇨가 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 그 사람은 당뇨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전신에 피가 통하지 않고 막혀가지고 그 열이 이 가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그분 어떻게 살겠어요. 당뇨가 있는데 몸이 얼음처럼 찬 사람은요 정말 삶의 질이 말도 못하게 떨어져 있어요. 하여튼 당뇨 환자는 기본적으로 몸이 뜨겁다는 거. 그래서 그런 당뇨 환자는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보약 종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드실 수가 없어요. 생기산 열심히 드셔야 되고 비타민C를 최고 용량으로 드셔야 돼요. 웬만하면 비타민C를 하루에 1000ml, 한 15,000ml 그 이상 드시는 걸 제가 권하고요. 비타민 B를 꼭 하루에 한 알, 비타민 B를 100단위로 이렇게 저용량 뭐 종합영양제 이런 거는 제가 소용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먹어봐야 효과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비타민 B는 꼭 100단위로 비타민 C, 메가도스랑 같이 병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마그네슘은 하루에 한 알 아니면 이틀에 한 알 정도 드시면 돼요. 이 당뇨 환자들이 생기산을 먹을 때 주의점은요. 생기산을 먹어서 혈당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생기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에요. 당뇨약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전혀 당뇨가 없는 사람이 지금 5년째 생기산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뇨 환자들이 먹었을 때는 혈당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례가 50% 이상이에요.
음식을 막 자기가 아무거나 먹지만 않는다면, 똑같이 먹고 어느 정도 절제를 한다면 혈당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데요. 그런 사람이 혈당 떨어지는 거 좋아가지고 막 당뇨약을 그대로 똑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쓰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당뇨약을 당연히 줄여야죠. 어떤 사람은요, 생기산을 먹고 혈당이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혈당 떨어져서 이제 막 무슨 저혈당 증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생기산을 끊으시는 거예요. 아니, 생기산을 끊을 문제요. 당뇨약을 줄여야지.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아, 나는 당뇨가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 이거 생기산 나랑 안 맞다고, 이런 궤변, 제가 생각할 때는 궤변이었어요.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인슐린을 줄여야 되는데, 인슐린 줄이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생기산을 끊으신다면 뭐 할 수 없는데요. 생기산 전문가로서 제가 만든 약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려요. 생기산을 쓸 때는 당뇨 환자들은 당뇨약을 약간 줄여서 식후 혈당은 일단 무시하세요. 공복 혈당, 가장 혈당이 낮았을 때 그 혈당 있잖아요. 그 혈당을 한 130 이상으로 잡으셔야 돼요. 공복 혈당 130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하는데요. 생기산을 먹을 때는 130에서 150 정도 공복 혈당을 제가 권장해요. 그렇게 될 정도로 당뇨약을 줄여야 돼요. 이게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떨어져서 괴로우면 사탕을 드시더라고요. 그럼 혈당 올려요. 그리고 또 혈당이 올랐다고 또 인슐린을 늘려요. 이 끝없는 악순환 속에서 콩팥 다 망가지죠. 나중에 눈도 안 보이죠. 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을 수 있는 거, 생기산이 해주는 역할은, 생기산이 혈독을 치료하잖아요. 혈독, 피 속에 혈당이 높다라는 것이 혈독인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도 혈독 아니겠어요? 뭔가 피가 탁하고 끈적끈적하고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몸 건강에 치명적인 건데요. 이런 혈독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본래 혈독을 정화시키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콩팥에서, 간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그 면역 시스템에서 피를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피 속의 수분 양도 다 조절을 하고, 뭐 전해질 양도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데요. 그 당뇨 환자들은 그게 깨진 거죠. 뭐 고지혈증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음식 먹는 습관, 그 다음에 운동 습관, 생활 습관, 잠자는 습관, 뭐 여러 가지 통칭해서 뭔가가 꼬인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차근차근 몸에 쌓여가지고 우리 몸에서 체내 정화 시스템 자체에 렉이 걸린 거죠. 더 이상 정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진 상태에서 당뇨 진단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생기산이 혈독을 풀어주니까, 그래서 생기산은 당뇨약이 아닌데도 혈당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발을 맞춰서 혈당을 낮추는 인위적인 약, 병원약인 당뇨약이나 그 인슐린을 이제 천천히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는 그 기준을 제가 생기산 설명서에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당뇨약 줄이는 방법. 그 설명서 꼭 읽어보시고요. 더 세밀하게 약사님들한테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약국에 뭐 전화를 하시든지, 요즘에 이제 저희가 도저히 전화를 다 감당하지를 못해서,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아무리 전화 회선을 늘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카카오 채널을 오픈했어요. 그 카카오 채널, 그거는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바로바로 달리거든요. 그 카카오 채널을 이렇게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 뭐 전화가 안 되네, 전화를 안 받네, 뭐 이렇게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약국에 전화하다가 열받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또 그거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당뇨 환자들은 제가 제일 세심하게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약들, 예를 들면 혈압약은요, 생기산 먹으면서 똑같이 먹어요. 그런데 생기산을 먹다가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죠. 혈압약을 줄여야 되는 거죠. 혈압약을 뭐 반만 먹든지 이렇게 줄여서 계속 혈압을 체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는 거죠. 제가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혈압약을 줄였는데도 혈압이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혈압약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의논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게 환자가 의사랑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서 그 몸의 정확한 처방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환자로서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쩌다가 생기산을 먹었는데 어라 나는 혈압이 엄청 올랐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혈압이 170, 180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두어 달 기간을 지나면 그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지만 올랐던 그 기간에는 무섭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160, 170은 너무 높고요. 한 150까지는 내려오게끔 혈압약을 조금 증량하시는 거, 안 먹던 사람들은 혈압약을 비상약으로 갖고 다니시는 거 제가 권해요. 혈관을 청소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생기산은 하여튼 고혈압 환자들이 쓰면 혈압약을 이렇게 졸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저같이 혈압이 굉장히 낮은, 저는 저혈압이었는데요. 그 최고점 혈압이 90이 안 됐던 사람인데 제가 생기산 뭐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먹고 나서 저 혈압이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혈압이 120 살짝 넘기는 정도로 올라왔더라고요. 제 인생에는 완전 센세이션한 그런 굉장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보통 나이 들면 혈압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나이를 먹어서 혈압이 올랐다라고 어떤 분은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몸을 알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혈압이 올라갔을 때 맨날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조금만 뭘 하면 눕고 싶고 제가 베타글루칸 먹고 그나마 살만해졌다고 했잖아요. 항상 혈압이 낮았는데 생기산을 먹고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가 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은 혈관 청소 어떤 심장에 활력을 넣는 그런 생기를 넣어주는 생기산의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혈압 환자들은 이렇게 제 말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면역 억제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면역 억제제를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하는데 그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은 엄청나거든요. 그거는 약사인 제가 사실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전문가든지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그 취급하는 그것의 우수성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약사니까 약이 좋다는 우수성을 말해야 되는데 제가 뭐 20년 넘게 동네 약국에서 처방전 받으면서 근무하는 과정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건 항상 약의 부작용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좋다 하고 처방한 약을 저는 그 부작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부작용을 얘기 안 해줬는데 그 환자가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책임이 와요. 너 그거 설명해 줬냐 이런 거 참 제 직업에 있어서 딜레마였는데요. 하여튼 이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은 뭐 피부 가장 껍질에서부터 가장 뼈속까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거든요.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미치고 면역 억제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그런 약인데요. 현대의학의 한계점이죠. 이 면역 억제제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들이 생기산을 쓰잖아요. 면역 억제제 안 줄여도 돼요. 그냥 똑같이 같이 먹어요.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 줄어요. 놀랍게 부작용이 줄어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쓸 필요성이 낮아져요. 염증이 없어지거든요. 면역 억제제를 왜 써요?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생기산이 최고의 염증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똑같이 쓰고 있던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반으로 줄였는데 그러면서 염증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의 용량을 줄여갈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어떤 의학계에서도 어떤 의사나 약사도 제 말 들으면 안 믿으시겠지만 이 방송은 생기산 드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면역 억제제 양을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줄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줄여달라고 요구해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약 중에서는 의사가 처방하는 그런 약 중에서는 생기산과 같이 먹지 못할 약이 없다. 오히려 같이 먹는데 생기산을 쓰다 보면 그 약의 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서 생기산을 쓰다가 당뇨 환자가 저혈당이 왔다, 혈압 환자가 혈압이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면역 억제제 쓰던 사람이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내려갔다. 그러면 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그 약의 용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된다.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려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생기산을 먹고 사실 고지혈증이 치료된다.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고지혈증도 혈독이지만 이게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또 드릴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지혈증은 그 진단 자체가요, 사실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고지혈증이냐. 제가 봤을 때는 경계 수치에 있는데 아직 질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정도인데 점점 더 많은 병원에서 그냥 좀 가혹할 정도로 환자로 분류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계 수치에 있는 콜레스테롤은요, 생기산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콜레스테롤 한 250 이상, 한 270, 80 되는 것도 병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경계 수치고요. 300이 넘어가면 좀 문제가 되겠죠. 세분에서 예를 들어서 중성지방을 얘기하잖아요. 중성지방 TG라고 하는데요. 중성지방을 150까지 정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200이 돼도 괜찮아요. 그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음식 조절이지 약 처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음식에서 너무 당분 뭐 빵이나 과자나 아니면 치킨이나 뭐 치맥, 맥주 같은 거, 알코올 이런 거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스스로 점검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거 조절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뭐 한 8, 90% 이상 되고요. 체질적으로 중성지방이 아주 높은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너무 떨어뜨리려고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비타민C 많이 드세요. 비타민 C하고 B 많이 먹으면 그 중성지방 체질적으로 높아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이 LDL이잖아요. 그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건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정상 수치를 130까지로 보거든요. 뭐 심장 스텐트 시술을 했거나 뭐 이렇게 뇌졸중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뭐 당뇨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130이 아니라 두 자리 숫자 뭐 이렇게 90 이하로 낮춰야 된다, 뭐 70 이하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게 LDL 수치를 콜레스테롤 약으로 떨어뜨리면 그 사람은 그냥 평생 환자로 살아야 돼요. 평소에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던 사람들이 그 약을 먹는 순간 갑자기 생체 활력이 뚝 떨어지고요.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 열려요. LDL 수치를 아무리 혈관병이 있다고 그래도 LDL이 혈관병의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또 저처럼 주장하시는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의사들의 연구 토대를 가지고 제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얼토당토 않는 뭐 개인 약사가 하는 범주를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여튼 고지혈증은 LDL 같은 경우에 저는 한 뭐 180 정도까지도 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만약에 당뇨가 있다 그러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또 다른 뭐 혈관 질환, 이미 뇌졸중이나 뭐 이렇게 심각한 여러 가지 질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LDL이 한 180까지라고 해도 비타민C 많이 드시고 오메가3를 고용량 요법을 하세요. 그리고 체중 좀 조절하시고요. 콜레스테롤 약도 면역 억제제만큼이나 최후의 수단으로 짧게 써야 되는 약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 생기산 먹고 왜 콜레스테롤 수치 안 떨어지냐 막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생기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닙니다. 생기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수치 맞추는 약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그냥 생기산은 저처럼 콜레스테롤이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도 먹고 혈당도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이 먹는 약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의사들이 바라보는 그 진단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맞춰서 이해하시고 여러분 몸에 맞도록
그렇게 이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